신수영 기자입니다. 오늘은 연봉만 14억 원이 넘는 대한민국 최고의 PB를 모셨습니다. PB는 프라이빗 뱅커로 쉽게 말해 자산가들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NH투자증권의 PB로 근무하고 있는 서재영 상무라고 합니다. 주로 돈 많은 사람, 거액자산가들의 고객 성향에 맞게 자산을 정식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는 컨설팅하는 프라이빗 뱅커입니다. 아니 상무님 운용하시는 자산 규모만 1조가 넘는다고 들었어요. 네, 뭐 1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대충. 와, 어떤 분들이 고객분들이세요? 거의 한 90% 이상이 주로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가의 오너들이 제일 많습니다. 오너들이. 아, 사장님들. 예, 사장님 혹은 뭐 회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딱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분들도 계시죠? 아, 예, 뭐 이름 밝히면 안 되기 때문에 뭐 한 우리 10대 그룹 재벌도 있는 것 같고 한두 분. 뭐 주로 중견기업들, 돈 많은 중견기업들, 그러니까 아주 잘 나가는 이익도 많이 나고 회사가 아주 우량한 회사의 오너들이 제일 많습니다, 사실은. 네, 와 그런 분들 오늘 모신 겁니다. 네, 상무님 진짜 부자들을 정말 많이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부자들마다 갖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부자들의 특징,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메모를 아주 잘하는 것 같습니다. 메모를.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정보라든지 새로운 트렌드가 있으면은 메모를 많이 해가지고 자기도 이제 공부를 좀 하고, 두 번째는 이 경영자 마인드니까 일에 대한 열정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주말에 주로 일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도 주말에 일을 하는 편인데 특히 일요일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제일 바쁜 날입니다. 그 사람들도 일을 하니까 편안하게 이제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부자들은 물려받은 상속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주로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자기 철학이라든지 자기 주관이 확실하고요. 판단도 아주 정확합니다. 투자할 때 별로 멈칫하지 않고 바로바로 결정하고 고민도 많이 하지만은 결정은 또 신속하게 합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비즈니스 마인드가 제일 좋아요. 걔네들은. 이 회사에 투자하면 돈이 될지 안 될지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걸 많이 합니다. 부자들이요. 예. 지금 주식도 별로 안 좋고 부동산도 조금 상대적으로 별로 안 좋고 부자들이 최근에 좀 어떤 분야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지. 그건 좀 뭐 사실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아, 네. 네. 그렇지만은 특징이 나름대로 있어요. 네. 리스크 관리를 좀 많이 작년에는 부자들은 좀 했던 것 같아요. 제 고객들은. 그래서 크게 뭐 손실은 좀 안 난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제일 관심사항은 1번은 금리 같아요. 금리. 이 금리가 어떻게 될지 거기에 따라 이제 모든 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좀 내릴 것 같으니까 지금은 채권을 투자를 하려고 채권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편이에요. 실제로. 아, 국내 채권이요? 예, 국내고 해외고 특히 해외 채권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브라질 채권도 좀 제법 최근에 올해 들어서도 좀 일부 고객을 했고요. 그런 채권에, 왜냐하면 금리가 내려가면은 채권 가격이 올라가니까요. 그런 캐피탈 게인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제일 관심사항은 채권에 제일 관심사항이 많아요. 일부는 이제 좀 빠른 사람들은 주식도 좀 편입하고 있어요, 사실은. 주식도 좀 저는 뭐 나름대로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이. 그래서 조금 주식 비중을 올해는 늘리는 타임이고 그런 기회라 생각하니까 그런 부자들은 좀 그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작년에는 이제 비상장에 관심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비상장은 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관심도가 좀 틀어진 것 같아요. 특히 뭐 그렇지만 트렌드는 늘 체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제 고객은 특히 이제 뭐 자기가 맞춰서 할 수 있는 상품들 그런데 조금 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그러면 채권에 좀 관심이 많고 비상장사보다는 약간 그래도 그냥 상장사에 조금 더 관심이 예, 많아요. 상장사에 지금은 좀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금이나 뭐 이런 달러 이런 데는 어때요? 부자들이 요즘에 관심을 갖고 있나요? 금은 전혀 움직이지 않으니까 모르겠어요. 다른 PB들은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관련 그 큰 거액 자산가들은 생각보다 금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좀 특징이 있는데 금은 관심이 별로 없고요. 이런 실물 자산은 별로 관심이 없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많이 떨어졌으니까 좀 살려고, 돈 있는 사람은 살려고 좀 대기를 하고 있는 작업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살려고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대기 상태. 예, 현금 부동산 갖고. 대기. 예. 아, 근데 부자들은 건물은 거의 다 갖고 있죠. 아,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건 상식 같아요. 일반적인 것 같은데 건물은 제 생각에 보통
건물주라 그러는데 네, 간물주마. 건물주에 뭐 조물주에 건물주 이런 얘기 하지만 네. 건물은 생각보다 회사를 하기 때문에 회사 사업을 가진 사람도 있고 어떤 고객은 아예 현금을 몇천억 가지고 있는데 부동산은 영원히 안 한다 이런 고객도 있어요. 아, 그래요? 재미있습니다. 그 고객은 지금 뭐 작년 같은 데는 아예 현금만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해외 주식이나 국내 주식만 투자하는데 그 고객 같은 경우는 부동산은 아예 관심이 없어요. 젊은 고객인가요? 좀 나이가 있어요. 아, 왜 부동산에 왜 관심이 없으실까요? 재밌는 거는 의외로 돈을 많이 번 젊은 창업가나 부자들은 부동산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돈 많이 버는 제 고객 중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꼭 부동산을 기본적으로 한두 개 사더라고요. 코인은 어때요? 코인? 코인은 뭐 저도 개인적으로 코인을 좀 좋아하는 편이고요. 네. 솔직히. 네. 그래서 이제 뭐 그거 개인적인 거니까. 근데 코인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50대 이상 부자들은 코인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또 좀 우리가 뭐 지갑도 만들어야 되고 또 돈 버는 것도 힘들고 리스크도 있다 생각하니까 젊은 부자들은 코인에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네. 웬만한 부자들은 좀 한다고 해야 돼. 아, 젊은 신흥 부자들 우리 네, 영앤 코인에. 리치들은 코인을 나누고 코인과 비상장인데 되게 오히려 관심이 많습니다. 예, 예. 제가 볼 때는 제가 만난 뭐 한 4, 500억 정도 되는 30대 중반 부자들은 다 코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코인에서 돈을 버는 사람도 많고, 물론 작년에는 너무 아픔이 클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가난하지만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딱 세 단계로 구분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정말 열심히 살고 성실하면 세상은 항상 그 사람한테 행운을 가져다 줘요. 그래요? 예. 행운을 갖다 줘요? 가져다 주는데 전략이 중요한 것 같아요. 돈을 모으는 게 있고요. 돈을 버는 게 있어요. 이게 성실하지만 돈을 모으기만 하면은 비전이 별로 없어요. 모으기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티끌모아 티끌이 되는 거예요. 티끌모아 태산이 돼야 되는 티끌모아 모래가 된다든지 티끌모아 티끌이 되면은 답이 없는 거죠. 정말 고통을 감내하면 조금 모을 수는 있지만 부자가 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모으는 것보다 번다는 건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성실하면 투자를 하면은 젊은 사람이라면 이제 뭐 제일 좋은 건 사실 큰 돈을 벌려면 원래는 창업을 하면 돼요. 창업. 근데 좀 쉽진 않죠. 두 번째 스타일은 뭘 하냐면 전문가만 되면 돼. 전문가. 우리가 뭐 개발 전문가 하면 연봉이 뭐 4억 됐다가 좀 더 승진하면 뭐 6억 10억 됐다가 스탁옵션 받고 그렇게 하고, 이 전문가는 반드시 대기업을 절대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큰 기업보다는 차라리 성장할 수 있는, 미래 성장할 수 있는 전망이 좋은 기업에 가서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스탁옵션도 받고 그 회사도 클 수 있고. 그래서 전문가가 되는 방법도 하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를. 자기 본인이 투자를 하면 되잖아요. 투자를 한다는 거는 나는 일을 안 하지만 그 회사가 잘 되면 내가 떼돈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투자를 하는 마인드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성실한 사람은. 그래서 그걸 모으는 것보다 투자에 관심이 많이 되고요. 그럼 투자에 어디에 할 거냐? 리스크 크잖아요. 좌절하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데만 연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건 참 쉬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자기가 게임을 정하면은 게임 업체를 잘 알면은요, 게임이 정말 잘 될 게임을 알아요. 그런 게임에 투자하면 무조건 돈을 벌 수 있어요. 거의 다. 또 네트워크 생기고,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공부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은 미래도 좀 밝아지고 본인도 기분이 좋고 또 회사도 좋고,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주위도 사람도 없고 여러 가지 꼭 먹고 알 먹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저는 존경해줘야 되고, 그 사람이 자기 할 수 있는 전략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아하는 걸 열심히 하면, 그쪽에 관심 분야 하면 투자도 그쪽에 가면은 상당히 돈을 잘 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